네, 이제는 음, 시험 관리에 시험 관리 전에 시험 입력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험을 입력하는데 선택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입력 값들이 나오죠. 한번 입력해 볼게요. 밑에 보면 그 문제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죠? 문제 입력 여기 이 버튼. 자, 문제 입력 버튼을 누르면 봐봐요. 테스트 설정을 저장한 이후에 문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스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제 타이틀은 뭐고 과목은 뭐고 뭐 응시 그룹 채점 방식 뭐 응시 유형 이런 거 다 선택해서 설정한 다음에 문제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그 시험에 대한 설정을 먼저 맞춰놓은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문제를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시험 입력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눌러서 들어오면 시험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죠. 시험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014년 오늘이 며칠이죠? 4월 4월 11일 금요일 11일 금요일 아니 4월 뭐라고 그럴까? 월 월예고사 지금도 있나요? 매월 보는 그 시험 있는데 지금 없지. 월예고사 이런 식으로 할까요? 과목 선택 어떤 과목으로 출제할 거냐? 체육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다음에 응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응시 그룹. 응시 그룹. 응시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을 출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험을 출제했을 때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룹.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유학반, 운전반, 일본 유학반, 중국 유학반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미국 유학반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 그리고 운전반 체크되어 있으니까요. 운전반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 일본 유학반, 중국 유학반에 속해 있는 학생들만 이 테스트,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택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이 지금 출제하려고 하는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체크 안 된 수도권 4년제반, 유럽 유학반, 전문대반, 지방 4년제반 요거 이 그룹에 속한 회원 학생들은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떤 그룹이든지 다 응시할 수 있게. 자, 다음에 채점 방식. 채점 방식은 자동 채점이고요. 직접 채점이 있어요. 자, 자동 채점은 이 학생들이 이제 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답안지 제출함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 상에서 그 학생들의 답안지를 프로그램이 채점을 해요. 자동으로. 그래서 점수가 바로 나와. 그런 게 자동 채점이고요. 근데 자동 채점이 편하죠. 이 프로그램 상에서 아주 프로그램이 이제 알아서 하니까 채점을 이제 관리자가 특별히 손을 댈 게 없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객관식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주관식일 때 문제가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이 예를 드는 건데 정답이 이순신 세 글자 이순신이 정답인데 어떤 학생은 뭐 이순신 장군님 뭐 성웅 이순신 그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정답을. 그죠? 주관식 같은 경우에 그게 다 맞는 답인데 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순신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웅 이순신 그것도 틀린 거고 이순신 장군님 그것도 틀린 거야. 이순신만 맞는 답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식,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뭐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니까 또 그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주관식이 없는 객관식으로만 돼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자동 채점으로 해놓으면 편하고 좋은데, 주관식이 섞여 있는 그런 그런 시험일 경우에는 자동 채점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채점하는데. 아시겠죠? 그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주관식이나 논술이 껴있는 시험 같은 경우는 자동 채점보다는 직접 채점으로 설정을 하면 좋다. 직접 채점은 뭐냐면 그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잖아요. 시험 보고 응시하고, 그러면 그때 바로 프로그램이 채점을 해요. 가채점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은 가채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가채점을 해놓는 상태로 미완성으로 끝내나요. 우선 채점은 가채점은 프로그램이 하지만 나중에 관리자가 다시 그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가채점 해놓은 프로그램이 가채점 해놓은 그 답안지를 보고 다시 채점을 해서 가채점이 다 맞다, 제대로 다 해놨다, 그러면 저장만 해두면 되는 거고요. 주관식 문제, 주관식에 채점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관리자는. 아시겠죠? 간단하게 보면 자동 채점은 프로그램이 채점을 해주는 거고, 직접 채점은 이것도 프로그램이 가채점은 하지만 채점 안 한 걸로, 아니 채점 안 한 걸로가 아니라 나중에 관리자가 다시 그 가채점 된 걸 확인해줘야만 채점이 완료된 거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자가 직접 채점하는 거고, 자동 채점은 프로그램이 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네. 그 다음에 중복응시. 중복응시는 뭐냐면 지금 시험을 출제를 하는데 이 시험에 똑같은 학생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한 번씩만 응시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험에 여러 번,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나 출제하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어, 시험을 출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이 시험에 한 번만 응시하게 하느냐, 아니면 여러 번, 한 번 보고 나서 또 다시 응시하고 또 응시하고, 여러 번 응시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한 번만 응시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걸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허용함, 그러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게 중복 응시를 허용하는 거니까. 허용하지 않음, 그러면 한 번만 응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공개. 성적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어요. 어차피 성적은 그 학생 본인한테는 다 공개가 되죠. 그죠? 자기가 이제 응시했으면 그 몇 점 맞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성적 공개라는 거는 다른 학생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학생의 그 성적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공개로 해놓으면. 비공개로 해놓으면 이 시험에 대한 성적은 관리자하고 그 해당 학생 본인만 확인 가능한 거고, 공개로 설정해 놓으면 전부 다 다른 학생들도 내 성적도 확인할 수 있고, 나도 다른 학생들 성적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된다 이거예요. 이 시험은. 아시겠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선 학생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학생 페이지인데 시험 성적 공개. 자, 여기 보시면 성적 공개 목록에서 지금 시험이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그죠? 보시면 이 학생, 송아지 학생. 자, 9명이 응시했어요.
뭐니까 차혜양하고 송아지 이 두 학생이 여러 번 응시했네. 중복 응시를 허용한 테스트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죠? 차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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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혜양. 이건 내 거야. 지금 로그인한 학생 거요. 그다음에 내 송아지 이건 다른 학생이죠?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다른 학생의 점수, 응시일자, 몇 등 했는지 순위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어디 갔냐? 성적 공개를 비공개로 해 놓으면 여기에 그 성적 공개 목록 학생 페이지의 성적 공개 목록에 아예 빠져요. 이렇게 여기 이 시험이 이렇게 비공개로 설정해 놓은 시험은 여기서 빠지 목록에서 빠지기 때문에 아예 빠지기 때문에 성적을 공개를 아니 성적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공개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본인한테는 성적이 다 이렇게 확인되는 거고. 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성적 공개라는 게. 다음에 시험 기간. 시험 기간에 이제 날짜를 골라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2014년 뭐 2월 19일부터 뭐 2014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설정했다. 그러면 2014년 2월 19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만 이 테스트에 아니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2014년 2월 19일 이전이라든가 2014년 2월 28일 이후에는 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날짜 안에만 이 테스트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다. 학생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면 시험 기간 없음이 있죠? 시험 기간 없음은 시험 기간 없어. 말 그대로. 그냥 아무 때나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제한 시간 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시간하고 분이 있는데요. 그 골라요. 그냥 이렇게 50분.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시험에 응시할 때 50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50분 안에 이 시험 문제를 다 풀고 답안지를 제출을 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제한 시간 50분이 딱 되면 여기서 설정한 시간이 딱 되면 그 프로그램 상에서 강제적으로 답안지를 제출시켜버리고 시험을 종료시켜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풀어서 답안지를 제출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 시간 되기 전에 답안지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딱 되면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답안지를 강제로 그 시간까지 풀었던 그 답안을 그냥 강제적으로 제출시켜버리고 시험을 종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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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이 시기 종료시키는 거니까 제한 시간 없음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제한 시간 없음 선택하면 제한 시간 없이 널널하게 널널하게 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잠깐만 감기 때문에 나 잠깐 코 좀 풀고 잠깐 멈췄다가 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응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유형은 뭐냐면 그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그 1번 문제 풀고 다음 문제 버튼 눌러서 2번 문제 풀고 또 다음 문제 버튼 눌러서 3번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만 보여줘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있고 한 페이지에 1번부터 끝번까지 문제가 쭉 나와서 그냥 그 페이지에서 다 풀고 답안 제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할 건지. 한 문제씩 응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문제 버튼 눌러가지고 다음 문제 풀고
풀었으면 또 다음 문제 버튼 눌러가지고 그 다음 문제 풀고, 그런 게 이제 한 문제씩 응시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한꺼번에 응시는 아까 말했지만 그 한 페이지에 모든 문제가 다 보여져서 거기에서 풀고 바로 답안지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유형을 한꺼번에 응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학생들이 응시할 때. 자, 이렇게 설정을 다 마친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요. 저장하고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입력하기 위한 첫 단계로 시험 설정을 우선 마친 거예요. 그러면 이 설정에 받는 문제를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끝번까지 하나씩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입력 1단계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2단계는 문제 입력 버튼 눌러서 문제를 입력하는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